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가까스로 파국을 피한 양국이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데다가 자세히 보면 일본 정부와 언론이 공조하는 전형적인 얄팍한 행태가 보이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만 때리는 형국입니다. 합의 직후부터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고위 당국자들의 입에서 일본은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았다. 일본의 퍼펙트한 승리다 라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한국 언론들에서는 일본의 이런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이례적인 표현으로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한국 외교와 국방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제외하고 최고 실세인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인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일본 고위 지도자들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합리화를 위해 하고 있으며 일본 경산성은 합의 내용을 아주 왜곡하고 부풀려서 발표했다. 우리가 먼저 WTO 제소 중단의 뜻을 피력해서 협의가 시작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일본이 세계 품목에 대해 개별 심사를 통한 허가 실시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한 것도 사전 조율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 양국이 약속한 오후 6시 발표 시간에 앞서 일본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 일본은 한국 발표를 보고 6시 8분경 내용을 왜곡해서 발표했다. 일본의 이런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강력 항의했고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항의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를 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은 사과한다. 한일 간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아가 정 실장은 영어로 try me 라는 말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상대방을 자극하면 계속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경고의 말이라며 일본에 you try me? 라고 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지소미아 정지 효력 중지와 WTO 제소 중지는 모두 수출 제재 철회의 조건부였다. 감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앞으로 협상은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누구의 말이 맞을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가정보원장보다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빼면 외교 치안 안보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과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일본의 외교에 대해 일본이 왜곡했다, 강력 항의,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렸다라고 강경하게 표현하고 나아가 트라임이라는 외교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표현까지 동원하여 일본에 경고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정의용 실장은 외무고시 출신으로 평생 외교를 해왔고 입이 무겁기로 정평이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외교적으로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일본이 사과했다는 내용까지 밝힌 것인데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일본이 이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일본 정부 외무성 차원에서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 정부의 반응은 거의 없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초미의 한일 관계에 대한 내용이니만큼 일본 언론들에서도 크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일본 언론에는 이와 관련한 기사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의 반응이라고는 고작 경산성에서 트윗으로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골자는 조율한 것인데 부수적인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 특유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골자라는 것인지도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반응이라고는 항상 일본 언론이 써먹는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서 요미우리 신문이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보도한 것이 전부입니다. 요미우리의 기사를 보아도 무슨 단신 기사 수준인데다가 사과한 적이 없다는 발언의 근거도 일본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한 얘기들을 기사화할 때 단골인 익명의 관계자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통령 다음가는 국가안보실장이 공식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인데 일본에서는 익명의 관계자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 대응의 전부인 것을 보면 사실관계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이에 더 나아가 오늘 아침 윤두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재차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일본 측은 사과했다며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런 첨예한 상황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터졌는데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관련된 보도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일본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보이죠. 일본은 국가주의 전통이 강해서 민주주의 수준으로 보면 사실 우리보다 훨씬 낮은 상태이고 일본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그대로 믿고 또 비판을 별로 제기하지도 않고 아베 총리나 일본 정치인들이 상황을 호도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일본 언론들은 여기에 발맞춰주고 있는 게 항상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서특필하고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요미우리 신문이 조그맣게 낸 기사 하나를 근거로 일본에서는 사과한 적이 없다며 VS를 붙이고 난타전이니 재반박이니 하고 하는데, 참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일본 시각에서 일본 입장을 보도하는 국내 언론 보도가 이어진다며 국익 관점을 요청드리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노골적인 강펀치에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잘못 대응했다가는 지소미아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한미일 관계의 악화의 원인이 자기들한테 돌아갈 것이 두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는 가을 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듣는 유학생은 미국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통보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즉 외국인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대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시행할 경우 비자가 나오지 않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충격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CNN은 미국 전역의 대학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좌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하버드 대학 캠퍼스에 사는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코스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을 전환한 학교에 다니는 모든 유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고,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도 유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생들에게 그래도 미국에 머물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를 그만두고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대학교로 편입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F1 비자를 발급받아라 라는 황당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을 학기까지 다른 학교를 편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데다가 무엇보다 SAT 1600점과 헌신적인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하버드, 프린스턴, 시카고, 예일, 콜롬비아 대학교에 입학해 연간 6천만 원이 넘는 학비를 내며 다니다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갑자기 다른 대학교로 전학을 가라는 것은 더더욱 황당한 소리죠. 미국에서 공부 중인 한 한국인 유학생은 학교에서 메일이 왔다. 대면 수업을 해야 F1 비자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코로나 상황을 보면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너무나 혼란스럽다. 한국으로 돌아가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 했는데 F1 비자가 취소되면 내년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전했고, 또 다른 한국인 유학생은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에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면 수업을 받으러 가기에는 코로나19 감염이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다. 비자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 시차 고생은 물론이고 내년에도 비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의 차별적 정책이 발표되자 유학생들보다 오히려 미국 대학들과 미국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교육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전체 유학생은 109만 5,299명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63%나 늘어났습니다. 1위가 중국, 2위가 인도, 3위가 바로 한국이죠. 한국 유학생은 캐나다의 2배, 일본의 3배에 육박합니다. 한국 인구수가 5천만인 점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비중이죠. 자, 이렇게 한국, 중국, 인도 등 외국인 유학생은 미국 현지 학생들과 다르게 등록금 전액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MIT가 1년에 6,600만원, 시카고 대학교 6,800만원, 콜롬비아 대학교가 1년에 7,100만원입니다. 5년을 다닐 경우 학비로만 3억 5천만원을 지출해야 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은 1년에 200에서 300만원에 육박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뉴욕 맨해튼에서 오피스텔을 렌트할 경우 1년에 4,309만원의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1년에 필요한 총 유학 비용에 1억 원을 훌쩍 넘긴다는 뜻이죠. 이렇게 미국 대학들이 1년에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53조 원. 즉 미국 대학들이 요르단, 볼로비아, 파라과이, 캄보디아, 네팔 등의 국가 GDP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유학생들 덕분에 말이죠.
한국, 중국, 인도 유학생들로부터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돈과 기부금으로 미국 대학들은 엄청난 기금을 굴리고 있습니다. 예일대의 경우 1년에 굴리는 금액만 30조 원으로 이를 투자해 1년에 4조 4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예일대학교를 운영하는데 1년에 필요한 금액인 1조 5천억 원보다 3배에 가까운 돈을 앉아서 벌어들인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굴리는 미국 하버드대학교는 47조 원의 자본을 통해 1년에 5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학생들의 천문학적인 돈과 기부금을 낸 덕분에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차별적 조치로 미국 대학들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대 경영대학원의 서커 켈러웨이 교수는 미국 대학 4곳 중 1곳, 거의 절반 정도가 5년에서 10년 안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 학비 전액을 내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의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캐시카우다. 미국 대학 중 등록금이 비싼 이류 대학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가장 먼저 망할 것 같다. 미국에는 4,500개의 대학이 있는데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2,000개 이상의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다 전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도 향후 10에서 15년 내로 미국 대학 절반이 파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미국의 유학생에 대한 새로운 규칙은 미국 대학들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유학생이 지불하고 있는 학비는 모든 미국인들이 내는 것보다 더 많다. 결국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은 가을 학기부터 다시 캠퍼스의 문을 열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차 팬데믹을 잠재우기도 전에 2차 팬데믹이 겹치며 매일 4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미국이지만, 미국 정부의 회계망측한 정책 때문에 핵심 수입원인 유학생을 놓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죠. 이를 위해 프린스턴 대학은 캠퍼스 내 인원수까지 통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학년과 3학년을 우선적으로 받고 나머지 학년은 봄학기부터 환영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어젯밤 WHO의 공식 타이틀을 통보한 트럼프 행정부, 이제는 미국 대학들의 생존을 위협하면서까지 유학생들을 몰아내며 스스로의 고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조카 임상심리학자 메리 트럼프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무 과하고 결코 만족하지 않는, 어쩌다 우리 가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창조됐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학 입학시험 SAT 대리시험을 위해 돈을 지불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는 높은 SAT 점수를 받았고 명문대인 와튼 경영대학원에 입학했다.